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개장했는데 양시장 보합권입니다. 아직까지 힘의 균형이 팽팽합니다. 그러면 핵심 짚어보고요. 또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찐 스크리닝입니다. 유한투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의 핵심 알려주세요. 네, 오늘 키워드는 철강 대 조선으로 잡아봤습니다. 어제 조선주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 같은데요. 또 철강은 또 반대로 바닥에서 반등하면서 올라오면서 또 상당히 장기간 물렸던 분들한테는 다소 좀 희망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주식시장은 이럴 때 보면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. 어떤 재료가 한 기업에는 또 급등의 재료가 되고 또 급락의 재료가 되고 이렇게 엇갈리는데요. 좀 더 분석해 주시고요. 또 두 개 섹터 외에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유예를 미국에다가 요청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강한데요. 요청만 한 거지 받아들여준 건 아닙니다. 이 부분 일단 좀 참고해 보실 거 있겠고요. 그러니까 철강주들도 어제에서 오늘도 반등. 지금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하고 현대제철, 동국제강 등 해서 철강주들 강세입니다. 중국의 값싼 이제 후판 가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철강업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관세 38% 매긴다 이런 뉴스가 철강주한테는 호재가 되고 있고요. 그 뉴스가 조선주한테는 좀 악재가 되고 있는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오늘 보시면은 전력기기 오른쪽들도 좀 약하고요. 기계업종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도 좀 이익실현 매물들 좀 나오면서 오늘 약세입니다.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심텍 같은 경우도 좀 조정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화장품 어제 반등했다가 오늘은 다시 또 매물 나오면서 조정 호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. 오히려 파마 리서치라든지 지금 클래시스 같이 이런 미용 쪽 이런 쪽들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어제까지 낙폭이 컸었던 의료기기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일부 좀 수단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거 빠지면 저거 오르고 저거 빠지면 요거 오르는 그런 흐름인데요. 일단 2차 전지 흐름은 그래도 좀 견조합니다. 전고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들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반등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장에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은 또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조선주들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셨더라고요. 이 순매수 리스트 쭉 보니까 탑10 안에 대부분이 조선과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그런 문의 좀 받으시는지 뭐라고 얘기해 주실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이런 종목군들 대응 팁이 있다면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시장을 저도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매매를 해오면서 느끼는 점 딱 하나가 있습니다. 이 뉴스에서 막 엄청 좋게 떠들어대고 개인들 몰려든다 이런 소리 나면 항상 고점인 것 같고요. 제 계좌의 잔고가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지수가 항상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수랑 상관없이 이제 계좌 잔고 자체가 올라올 때가 항상 그랬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다 하는 섹터주들 너무 좀 과하게 오른 섹터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하게 좋게 얘기하는 섹터주들한테도 항상 조정이 항상 뜻밖의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조선주 조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어제 레포트가 나왔죠. 어제 장 초반에 시황할 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도크가 꽉 차면 더 이상 수주를 받아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이 부분이 조금 고려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가 철강주들 너무 힘들거든요. 근데 이제 중국산 후판 가격 이 싸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관세를 올린다. 이 관세가 올라가면 후판 가격이 올라가겠죠.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조선주들은 후판이 전체 원가 매출이 한 20% 정도 되는데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수익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.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빠지는 게 이해가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산 싼 철강에 대한 관세 이 부분이 조선주의 이익 감익으로 연결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이 부분이 주가가 엄청 올라온 상태 속에서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강주들은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. 가격이 정말 안 좋았던 상태였습니다. 중국산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물량 압박에
정말 처절했었는데 이게 이제 관세 부과된다고 하니까 좀 괜찮아지겠네 이러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후파 쪽의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게 좀 반등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느 한쪽 섹터만 죽어라 하는 장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도 화학도 계속 말씀드렸죠.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돈 풀기 시작하면 화학도 분명히 올라올 거다. 소비 늘어난다는 얘기 말씀 좀 드려왔었는데 최근에 좀 유가 안정세 보이면서 뭐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코롱인도 같은 경우도 진짜 힘들었었는데 뭐 아라미도 원사가 올해는 좀 안정되면서 실적 좋아질 거야. 뭐 이런 레포트 한 번에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쪽에서 호재성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슈 등이 좀 나오면은 그게 반등이 좀 빌미가 되는 것처럼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전력, 방산 그다음에 뭐 조선 이런 것들은 한 2, 3년 동안 계속 올라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호재가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도 그나마 방사이 좀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래도 방사 오늘 좀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는 뭔가 좀 뭘까요? 밸류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 섹터 쪽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좀 싸 보이네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다라는 거죠. 엔터도 어제가 고점을 찍고 지금 매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다 하고 있고 중국 때문에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가가 그만큼 오른 상황 속에서 이제 오히려 좀 호재성 뉴스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계속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. 로봇도 좀 많이 빠지고 나니까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워낙 오르다 보니까 오늘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는 조정은 또 계속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타이밍이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궁극적으로 3월 말에 시작되는 공매도의 포인트를 좀 맞춰서 좀 시장 보시면 좋겠는데 공매도를 내가 만약에 과연 친다 3월 말에 그러면은 많이 빠진 바닥에 있는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많이 오른 고가권에 있는 종목에다 공매도를 치는 게 유리할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이 뻔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선제적으로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. 많이 오른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거 분명하지만 기술적인 조정도 분명히 필요한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또 수급이 다른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나오고 있는 순환매 장세라는 점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뭐 과하게 오른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덜어내는 부분들 그 덜어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. 이런 식으로 좀 시장 대응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경고의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.